부평구가 LH와 부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반시설 정상금을 두고 25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10월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부평구의 대응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절도 및 알선 뇌물 약속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이 1년 6월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계양산 산림욕장에 치유의 숲이 생겼습니다.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계양산 산림욕장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평구가 LH와 부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반시설 정상금을 두고 민사소송 중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소송 금액만도 250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 10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먼저 이 소송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LH가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평구가 2002년부터 부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사의 시행을 LH가 맡았죠.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제 LH와 부평구가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2009년 6월 착공했고 2012년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부평구는 기반시설 사업비로 82억 1,2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LH가 기반시설에 251억 5,500만 원이 들어갔다면서 차익인 169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부평구에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러자 부평구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82억 원밖에 없다, 어떻게 너희들이 임의로 사업을 확대하고 추진한 만큼 우리는 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자 LH가 아니다, 너희들도 사업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냐, 우리는 너희 승인을 받고서 움직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맞받은 겁니다. 이 문제로 두 기관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사업비 정산 관련한 자료를 14차례나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벌이는데요. 네. 결국 지난 2017년 LH가 부평구를 상대로 정산금, 밀린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169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소송의 쟁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부평구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그 원고가 임의대로 사업 범위를 초과 변경했다. 그리고 기반시설 준공 즉시 정산 서류를 송부하지 않았고 정산금도 주모 9구식으로 산출했다. 정산 자료를 보완 요청할 때마다 이제 금액이 달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하는 등 충분한 사업비를 지원했다라는 게 이제 부평구의 입장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LH의 주장을 살펴보면요. 임의대로 사업 범위를 초과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모두 피고로부터 사업 변경을 승인 받은 후 사업을 추진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준공은 전체 사업의 준공을 의미하므로 정산 시기도 적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공유지 무상 양여에 대해서는 협약서의 정산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이렇게 있어요. 10월 중에 이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원금의 이자까지 더하면 부평구가 갚아야 하는 금액 자체가 약 250억 원에 달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구가? 네, 이제 소송 금액이 169억 원인데 그 동안에 이제 이자 등 다른 비용들이 합해지면서 이제 254억 원까지 액수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네. 만약 패소했을 경우에 이제 부평구가 물어야 될 최대 액수인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 계산을 해보면 하루 이자만도 약 54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거든요. 한 달로 따지면 1억 6,2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부평구 입장에서 만약 패소했을 때에는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소송을 지급하면서 이제 부평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LH가 이를 거부했어요. 대전 동구와 인천 동구 등에서 부평구와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LH가 모두 승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부평구도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만약 이제 패소한다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이제 원인금을 갚는다는 이제 계획 정도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현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패소한다면 부평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패소했을 경우 엄청난 금액의 부담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지역 내에서는 LH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수익을 위해서 지자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건데요. 부평구도 이번 소송 관련 대응 방안 보고서에 LH가 2010년 자체 감사에서 공기업 부채 감소 방안으로 이제 정산 관련 문제가 지적된 후에 전국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난해 정창규 인천시 의원은 인천시 의회 이제 5분 자유 발언에서 LH가 인천을 위해 사업을 하는지 개발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는지 인천시가 따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제 LH가 돈이 되면 참여하고 손해나면 빠지는 등 인천을 돈 버는 창구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LH가 벌이는 사업에 대한 조성 이익, 개발 원가 등을 확인하는 인천시의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번 이 민사소송 선고 공판이 10월 16일로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좀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은행 현금 인출기에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재판부는 25일 절도 및 알선 뇌물 약속 등 혐의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혐의에 대해 이 전 의장이 다른 사람의 돈을 주머니에 넣은 뒤 자신의 돈을 출금했다며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선 뇌물 약속 혐의의 경우 공무원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권한을 이용하고 주차장 부지 매수 과정이 석연치 않고 의심스럽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부천 상동 주차장 용도 부지와 심곡 본동 모텔 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 뇌물 약속 혐의와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간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징역 7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형사 2부는 지난 24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김포 자택에서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운수 종사자와 승객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차량과 터미널은 1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또한 시외버스 승차권 예매 시 운전석의 뒷자리는 예매가 금지되고 창가 좌석이 우선 예약됩니다.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는 10개 노선으로 하루 40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고향에 갈 기대감으로 가득 찼겠지만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인천시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고향에 가지 말고 전화로 마음을 전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그동안 흩어져 지내던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향에 가지 않고 명절을 보내자는 취지의 언택트 추석 문화가 확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이번에 추석에는 그냥 이동할 생각하지, 엄마 보러 올 생각하지 말고 엄마는 잘 있으니까. 이번 추석은 서로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하면서 이 기간만 잘 끝나면은 너희들하고 같이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즐겁게 반갑게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방역당국의 추석 연휴 이동 자제에 따라 인천시가 마련한 언택트 추석나기 챌린지가 SNS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전화를 표현하는 제스처를 찍어 SNS로 지인들과 공유하는 챌린지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고향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를 통하면 마음은 하나로 이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1일 인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챌린지는 전국적으로 퍼져 각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는 추석을 가장 고대했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나서 자식, 손자, 손녀에게 언택트 추석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자식들도 그냥 오지 말고 서로가 영상통화하자. 미리 전화를 했죠, 우리도. 이번 코로나에는 하여튼 우리가 국가 시책인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서 이걸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때는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각자 이제 지내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 그렇게 실천하자고 말했어요. 예. 코로나19가 바꿔버린 명절 풍경. 올해 말고 올해 보길 기대하는 추석으로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계양구에는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계양산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요. 계양산 치유의 숲이 산림욕장으로 편입되면서 산림욕장의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오래된 시설도 함께 정비됐는데요. 계양구는 계양산 산림욕장을 지역의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산책로 옆으로 새로 심은 편백나무가 보입니다. 흙길이었던 경사로는 계단으로 바뀌고 양옆에는 잡고 오를 수 있는 줄이 생겼습니다. 계양구가 지난 2013년 조성됐던 치유의 숲 시설을 정비해 산림욕장으로 편입시킨 겁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시민들은 말끔해진 등산로에서 답답했던 마음을 달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도 이 산에는 아주 자주 와요. 여기 오니까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막 힐링되는 것 같아요. 훨씬 옛날보다 이 나이 든 사람들이 등반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이 등산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가 돼서 너무 편하죠. 계양구는 지난 2017년 계양산에 산림욕장을 조성한 이후 지난해 확장 사업을 진행하는 등 꾸준히 산림욕장 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유모차와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의 길 역시 지난해 확장 사업을 통해 1.2km로 연장됐습니다. 당시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헬로티비와의 인터뷰에서 산림욕장을 인근 치유의 숲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2단계 또 이제 앞으로 3단계 사업까지 해서 계양선성까지 연결할 예정이고요. 당시 약속했던 사업이 25일 완료되면서 계양산 산림욕장 면적은 축구장 2배 넓이만큼 더 넓어졌습니다. 무장의 길 역시 치유의 숲까지 연장돼 1.4km로 길어졌습니다. 산림욕장까지 다 편입이 되면서 전체 면적은 한 7만 5천 제곱미터, 한 2만 2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나의 건강과 주변 분들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양구는 앞으로도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산림욕장을 넓혀나가면서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인천형 뉴딜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인천시는 해당 페이지에 관련 정책 자료를 자세히 공개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요. 지역형 뉴딜 사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한 것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시가 유일합니다. 특히 인천시는 페이지에 대표 과제 목록을 공개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대표 과제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오는 10월 13일 시민시장 대토론회 현장 투표 결과와 합산해 최종적으로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천 오정경찰서가 지난 24일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과 함께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천 다사랑 로타리 클럽과 오정 다문화 치안봉사단도 참여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서 다사랑 로타리 클럽과 치안봉사단은 추석을 맞아 지역 다문화 가정 30가구에 돼지 갈비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부영공원과 굴포천에 코스모스가 만개했습니다. 부평구자원봉사센터는 부평둘레길 꽃길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굴포천과 부영공원 산책로에 심은 코스모스가 최근 만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평 둘레길 꽃길 조성 사업은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